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된소리 대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끝소리 규칙하고 그 다음에 동화하고 탈락하고 그 다음에 축약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제 공부하게 되는 것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냐면 첨가 쪽에 해당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첨가라는 건 뭐예요? 없던 녀석이 생기는 거죠. X와 Y가 결합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난 A가 끼어들 때 우리가 이것을 첨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된소리 대기라는 것은 사실은요, 예사소리가 무엇이 되는 거죠? 된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예사소리가 된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비읍이라는 예사소리가 쌍비읍, 된소리 비읍이 된 것을 우리가 된소리 되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된소리 되기.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 얘는 당연히 첨가가 아니에요. 첨가가 아니고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비읍이 비읍으로 됐으니까 당연히 이 녀석은 우리가 이름을 붙이기를 교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알겠습니까? 교체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그런 말을 써 놓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녀석을 첨가 현상하고 묶어서 공부하게 되는 것은 뒤에서 다음 시간에 공부하게 될 니은 첨가하고 그 다음에 사이시옷 요 녀석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여기다 묶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뒤에 사이소리하고 사이시옷 현상, 사이소리 현상하고 그 다음에 니은 첨가 현상하고 된소리 대기하고 얘네들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 연관 관계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힘들고 오늘은 그냥 된소리 대기에 대해서만 집중을 합시다. 자, 된소리 대기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집중을 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 교재를 보시면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환경 차이가 있으나 비읍, 디귿, 기역, 미음, 니은, 리을 뒤에서 된소리가 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서 비읍, 디귿, 기역, 미음, 리을 이거 보시면 제가 써놓은 거 비읍, 디귿, 기역, 리을 순서대로. 자, 요게 원래 받침에 쓰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닷가 모노레일이에요. 그죠? 바닷가 모노레일인데 여기에 비읍, 기역 이거 보시면 뭐만 빠졌죠? 요거 뺐어요. 그러면 된소리는 이런 결론이 나오죠. 된소리는 이응을 뺀 모든 받침의 뒤에 있는 예사소리가 된소리가 되는구나. 그렇다면 된소리 대기라는 건 정말로 자주 일어나는, 많은 상황에서 자주 일어나는 의문의 현상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 녀석은 당연히 된소리 대기는 결정적인 변화예요. 결정적인 변화라는 게 뭐예요? 수의적인 변화하고 상대적인 개념이죠. 수의적, 사이소리는 수의적이거든요. 수의적이라는 것은 언제나 같은 환경에서 같은 변화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결정적 변화는 뭐예요? 언제나 같은 환경에서 같은 변화가 생기는 걸 우리가 결정적 변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억. 형태소와 형태소가 만날 때 그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니은 한번 쑥 넘어가 보세요. 용언의 어간의 경우, 그 다음에 디귿 한번 보세요. 용언의 어간의 경우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한자어의 경우, 그 다음에 미음 가세요. 어미, 미을의 경우. 자, 그럼 얘네들 다 정리해보면 이런 얘기예요. 자, 첫 번째 거부터 정리해보시면 형태소와 형태소가 만날 때 첫 번째 경우고요. 형태소와 형태소가 만나는 경우가 첫 번째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 뭐라고요? 바로 용언의 어간. 용언 어간이 뒤에 있는 어미와 결합될 때, 그죠? 세 번째 한자어의 리을이 나타날 때, 한자어의 경우. 그 다음에 네 번째 뭐라고 했어요? 어미의 리을이 나타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첫 번째 형태소와 형태소가 만날 때는 뭐냐면 비읍, 디귿, 기역입니다. 비읍, 디귿, 기역하니까 뭐죠? 바닷가. 그죠? 파여름 뒤에 예사소리가 된소리가 되는 현상이죠. 뒤에 예사소리가 된소리가 되는 현상을 우리가
된소리 대기라고 보겠고요. 그 다음 용언 어간은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미음, 니은, 유성음. 미음, 니은 뒤에. 그죠? 미음, 니은 뒤에. 그 다음에 미을, 비읍과 리을, 피읍이에요. 근데 리을, 비읍과 리을, 피읍의 경우는요, 요 녀석과 요 녀석의 경우에는 당연히 뭐가 되죠? 대표음화되어서 모두 리을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한자어가 결합이 될 때 리을 받침. 그 다음에 어미의 리을 받침. 어미의 리을 받침 두 가지가 있어요. 관형, 사형, 어미. 어미, 리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미 안에, 어미 내부에 있는 리을이 있습니다. 이거 두 가지 구분을 하셔야 되겠는데 어쨌거나 어미의 경우니까 똑같죠. 자, 그럼 뭐예요? 바닷가 있죠? 모노, 레, 일 빠졌죠. 그쵸? 네, 그쵸. 이응 빼고 모든 받침의 경우에 된소리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얘는 형태소와 형태소의 결합의 경우이고 이건 뭐예요? 용언, 어간 결합이고 그 다음에 한자어, 그 다음에 어미 이렇게 상황이 조금씩 다릅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첫 번째부터 예를 가지고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형태소와 형태소가 만날 때 왜 형태소가 어차피 용언의 어간과 어미가 만나는 것도 형태소와 형태소가 만나는 것이고 한자가 만나는 것도 형태소와 형태소가 만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미 이 경우에도 형태소와 형태소가 만나겠지. 단일어가 아니란 얘기겠죠. 그렇죠? 어쨌거나 전부 다 그런 상황인데 여기 포함되는 건데 왜 따로 해놨나요? 라고 얘기한다면 이렇게 비읍과 디귿과 기역의 경우예요. 비읍과 디귿과 기역의 경우. 즉 합성어, 체언조사, 어간, 어미에서 어간, 어미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건 이것하고도 연관이 되는 녀석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바닷가, 파여름의 경우로 나누어 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파여름의 경우. 자, 그러면 첫 번째, 파여름 뒤에 된소리가 만들어지는 것. 첫 번째, 앞길이라고 있죠? 앞길. 자, 첫 번째 예부터 봅니다. 앞길. 자, 앞길. 자, 앞길이라고 하면 당연히 피읍이 대표마 되어서 무엇으로 바뀌죠? 비읍으로 바뀌죠? 그죠? 요 비읍의 영향으로 요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길, 이렇게 발음이 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됐죠? 근데 요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공부하게 될 사이소리 현상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 이 녀석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이 녀석을 살펴볼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합성어 예 들어봤고요. 그 다음에 체언과 조사가 만날 때, 그죠? 밥과, 그죠? 옷도, 흙도. 전부 다 뭐예요? 자, 앞길의 피읍은 비읍이고요. 그죠? 대표음 돼서 비읍 됐고요. 꽃길의 치읓은 대표음 돼서 디귿 되는 거고요. 그죠? 국밥은 뭐 대표 될 거 없이 그냥 기역이죠? 그렇다면 역시 비읍과 디귿과 기역. 그죠? 바닷가고요. 그 다음에 체언조사. 밥과 옷도 흙도. 그러면 밥은 비읍이고요. 그 다음에 시옷은 당연히 디귿 대표음 되니까 옷도 디귿 됐고요. 그 다음에 흙도, 리을 기역이 뭐가 되죠? 그죠? 기역이 되니까요. 그죠?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 바닷가가 되겠네요. 이 녀석은 조사가 붙은 경우였고요. 그 다음에 어간과 어미의 경우니까 넙죽하다, 그 다음에 있던, 깎다. 있던 같은 경우에 디귿이 되니까, 그죠? 바닷가, 넙죽하다는 비읍이 되고요. 깎다는 쌍기역이 있었어요. 그죠? 된소리 기역, 쌍기역이 있는데 그 녀석은 기역이 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바닷가의 경우죠. 그러면 어렵게 형태소가 만날 때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비읍, 디귿, 기역 뒤에, 그죠? 비읍, 디귿, 기역 뒤에 있는 예사소리는 된소리가 되는구나. 즉, 파여름 뒤 결론. 파여름 뒤에 예사소리들은 된소리가 된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죠? 파여름 뒤에 예사소리는 된소리가 된다. 됐죠? 근데 이것은 뭐라고요? 하나의 단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에요. 하나의 단어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체언과 조사, 그 다음에 어간과 어미 마찬가지죠? 하나의 단어는 아니에요. 뭔가가 만났을 때 이루어진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용언, 어간. 그러니까 요 녀석은 뭐가 들어가 있었냐면 합성어도 들어가고요. 그죠? 그 다음에 조사가 붙는 경우도 들어갔어요. 그죠? 근데 얘는 뭐예요? 요 녀석은. 두 번째 경우, 세 번째 경우는 용언과 어미, 용언의 어간과 어미가 만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용언의 어간과 어미가 만나는 경우만을 얘기합니다. 그다음 미음, 니은, 그 다음에 리을, 비읍, 리을, 피읍. 얘네 대표음 되면 리을이 된다 그랬죠?
자, 요 경우입니다. 넘다 같은 경우 미음이죠. 그죠? 그 다음에 안다 같은 경우는 니은이 되고 있어요. 그쵸? 그럼 여러분들이, 미음, 니은만 왜 될까요? 모노레일이니까 요 리을과 이응 이런 건 안 될까요? 라고 하면 이응으로 되는 건 찾기가 어렵고요. 리을로 되는 것들은 뭐 찾을 수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달다. 이렇게 되면, 달다. 이렇게 안 되거든요. 무슨 말이겠죠? 달고, 그럼 달고 이렇게 안 되거든요. 리을 뒤에 된 소리는 나오지 않습니다. 용언의 어간과 어미가 만날 때 리을 뒤에 된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걸 외우려고 애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선생님도 이거 달달달달 외우는 거 아니에요?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달다, 달고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말에서는 된소리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웬만하면 내가 된소리로 발음하고 있는 것들은 맞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예요. 그래 놓고 된소리로 절대 발음하면 안 되는 녀석들의 사례들만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한자어의 경우 한번 들어갑니다. 한자어의 경우. 자, 넓다, 이거 봤죠? 넓다, 할다. 됐고요. 리을 뒤에 된소리 나오는 거 봤고요. 자, 그 다음에, 한자어의 경우에는 갈등, 뭐 이런 거 있죠? 갈등. 그렇죠? 여기 된소리 나오죠? 갈등, 이렇게 나온 거. 쉽게 찾을 수 있고요. 근데 주의하실 거, 여기 보시면요. 디귿, 시옷, 지읒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디귿, 시옷, 지읒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역이나 비읍은 안 됩니다. 자, 된소리가 될 수 있는 녀석이 뭐가 있냐면, 바다 쪽에잖아요. 그렇죠? 바다 쪽에 쏴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디귿, 시옷, 지읒만 됩니다. 디귿, 시옷, 지읒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거 있죠? 결과. 결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물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요것도 역시 뭐예요? 굳이 외우려고 애쓰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무슨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냥 확인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관형사형 어미 리을 뒤에 그 다음에 어미 안에 있는 리을. 요거는 좀 구분을 하셔야 되겠는데 요거예요. 내가 무엇 할 바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렇게 띄어쓰게 되죠. 왜 그렇게 되냐면 나중에 또 공부하게 되겠습니다만 이 녀석은 뭐예요? 의존 명사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다 동사에다가 뭐예요? 요게 관형사형 어미가 결합된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관형사형 어미가 결합된 거예요. 그러면 요것은 앞에 있는 용언 어간에 미을이 있는 경우나 혹은 한자에 리을이 있는 경우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비슷하게 리을 뒤에 이 녀석이 된소리로 발음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할 바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주의하실 것은 얘를 휴지를 둬서 얘를 좀 쉬면서 좀 띄어서 읽을 때는 할 바를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할 밖에 요 녀석도 역시 요 녀석을 된소리로 발음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게 얘가 어미예요. 어떻게 어미냐면 리을 밖에예요. 그죠? 리을 밖에. 할 밖에 별 수가 있느냐라고 얘기할 때는 이게 바로 어미가 되는 거고요. 그죠? 나에게는 너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할 때는 너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건 뭐예요? 바로 조사가 됩니다. 조사가 됩니다. 이거 구분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밖에 리을 밖에가 아니라 밖에는 조사라고 여기다 써드린 거예요. 그것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바로 된소리 대기예요. 된소리 대기. 그래서 된소리 대기는 뭐라고요?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만 그냥 머릿속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웬만하면 된소리가 되는 경우가 많구나. 무슨 말이겠죠? 무엇과 무엇이 어간과 어미가 결합하거나 한자와 한자가 결합하거나 관형사형 어미와 의존 명사가 결합하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어미 안에서 리을과 뒤에 있는 어미 관계에서 어미 내부에서도 됐습니까? 형태소의 형태소가 결합해서 합성이 이루어지는 경우, 합성어를 만드는 경우, 조사가 결합되는 경우 무슨 말이겠죠? 웬만하면 무엇인가 A라는 녀석과 B라는 녀석이 결합될 때 여기에 예사소리가 있으면 그 예사소리가 된소리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라는 게 우리말의 현상이구나 라고 이제는 기억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겠죠? 나머지는 그냥 예로 나오는 것을 보고 판단할 수만 있으면 되겠고요. 그러나 요거는 이제 주의하셔야 됩니다. 웬만하면 된소리구나 했는데 과대표 같은 경우는 뭐죠? 첫 소리가 된소리가 돼버렸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얘네들 뭐와 뭐가 A와 B와 결합할 때 B의 앞부분에 뭔가 된소리가 될 녀석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얘는 뭐죠? 그냥 맨 앞에 있는 녀석이에요. 과사무실, 생라면, 생맥주, 잘리다, 소나기, 질기다 이것도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이겠죠? 자, 그래서 이것들 첫 소리로 나오는 것이 된소리로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표기뿐만 아니라 발음도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고가도로 이거 당연하죠. 그렇죠? 고가도로 하지 않고 고가도로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요거는 높이 이렇게 걸쳐 놓은 자동차가 이렇게 넘어가는 고가도로를 말하는 거고요. 근데 야, 그거 너무 고가 아니야? 이건 뭐예요? 요거는 된소리로 발음합니다. 고가 아니야? 이건 된소리로 발음하게 돼요. 요거 주의하세요. 요건 사이소리 현상에서 나중에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잠깐 말씀드려요. 잠깐 맛보기로 말씀을 드리면 다음 시간에 정리할 거지만 한자와 한자가 결합이 됐죠. 그죠? 한자가 결합이 됐는데 앞에 우리가 공부한 건 뭐였죠? 리을 뒤에 된소리가 나오는 건 우리가 된소리 대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근데 이 녀석은 뭐죠? 리을이 없는데도 된소리가 나왔죠. 고가. 무슨 말이겠어요? 고가의 물건 할 때. 그렇다면 얘는 뭐가 되는 거죠? 사이소리 현상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좀만 기다리세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걸 차근차근 비교해 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잘못 발음된 된소리 표현들 쭉 보셨고요. 자, 이렇게 해서 된소리 대기 규칙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얘는 수의적인 현상이 아니라 결정적인 변화 현상이기 때문에 언제나 같은 환경에서는 된소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된소리 표기로 넘어갈게요.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법칙, 문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반드시 무엇을 공부하죠? 규칙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이거는 이제 규칙 공부예요. 규칙 공부.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포인트. 들어가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한 단어 안에서요. 자, 왜? 조금 전에 봤었던 된소리 대기의 경우에는 무엇과 무엇이 만나는 상황에서 어간과 어미가 만나거나 아니면 조사가 결합되거나 아니면 어근과 어글이 만나서 합성어가 만들어지거나 하는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녀석이었어요. 아니면 한자가 만나는 경우. 자, 그러면 여기서 단어 첫 번째 보겠습니다. 모음 사이에 된소리 또는 미음, 니은, 리을, 미음, 이응, 이거 모노레일이에요. 모노레일. 유성 자음 뒤에 된소리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자, 뭐라고요? 그럼 한마디로 하면 이거예요. 모음하고 모노레일에 플러스 된소리가 나는 것. 요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를 한마디로 하면 뭐죠? 요거? 그죠? 유성음. 울림소리 뒤에 된소리가 만들어진다. 자, 정리합시다. 한 단어 안에서 울림소리 뒤에 예사소리를 된소리로 발음하게 되는 경우 이거예요. 됐죠? 정리됐죠? 다시 한번. 한 단어 안에서 유성음 뒤에 예사소리를 된소리로 발음하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바로 된소리로 표기를 합니다. 됐죠? 무슨 얘기다? 이런 거예요. 거꾸로. 거꾸로 보시면 여기 된소리 있죠. 앞에 모음 뒤에 모음이죠. 모음과 모음 사이예요. 그렇죠? 유성음 사이에 된소리가 나는 것 그대로 표기를 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얘 몇 개만 볼게요. 잔뜩 한번 볼게요. 잔뜩.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니은 뭐예요? 당연히 유성음 모노레일 중에 하나죠. 유성음 울림소리 뒤에 된소리 그대로 된소리로 표기했어요. 됐습니까? 자, 다시 한번. 하나의 단어 안에서 울림소리 뒤에 된소리는 된소리로 표기. 여기까지 정리했습니다. 자, 그러나 뒤에 니은 한번 보세요. 언제나 된소리로 발음이 되는 기역, 비읍, 받침 뒤에 된소리는 예사소리로 적는다 그랬어요. 자, 여기 첫 번째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기역, 비읍, 받침. 뒤에 된소리는 표기하지 않는다예요. 이 된소리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자, 예를 볼게요. 깍두기. 자, 우리가 욕망이 어떤 욕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깍두기 발음하니까 뚝이 이렇게 쓰고 싶어진다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면 뭘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앞에가 유성음이냐 무성음이냐만 보시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근데요, 선생님, 저 전혀 그거 헷갈리지 않는데요.
거꾸로 한 번도 헷갈린 적이 없어요. 거꾸로는 거꾸로라고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히려 거꾸로라고 쓸 경우는 있어요. 아, 앞에 대소리 안 나오는 거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었죠? 그죠? 이거 아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래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알고 있는 녀석이니까 보시면서, 이건 내가 모르는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이라이트로 칠을 해 놓으시고, 그것만 암기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깍두기, 요런 건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깍두기로 쓰고 싶은데, 아니다. 법석, 비읍 뒤에죠? 비읍 뒤에. 그 다음에 국수, 기역 뒤에고요. 딱지가 아니라 딱지인 거, 기역 뒤에고요. 색시, 뭐예요? 기역 뒤에고요. 싹두, 기역 뒤에고요. 갑자기, 비읍 뒤에고요. 몹시, 비읍 뒤에고요. 접시, 비읍 뒤에고요. 납작하다, 비읍 뒤에입니다. 결국 뭐예요? 이 녀석들은 기역, 비읍, 기역, 비읍 뒤에 나와 있는 녀석들은 무조건 뭐다? 된소리로 표기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자, 놓치지 마세요. 계속해서 한 단어 내의 얘기입니다. 한 단어 내의 얘기. 자,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단, 겹쳐나는 경우에는 된소리로 적는 것들이 있습니다. 똑똑하다, 쓱싹, 쌉쌀하다. 이것도 머릿속에 있으면 절대로 정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슬슬 조금 어려운 것들, 헷갈리는 것들이 나오는데요. 자, 디귿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게 될 것은 눈곱, 눈살, 눈썹입니다. 자. 전에 어떤 그 광고에서 본 적 있어요. 그죠? 광고를 봤는데, 눈썹에다 이렇게 뭐 붙이는 그런 거 광고예요. 그래서 눈썹 했는데 눈썹이라고 써놨더라고요. 눈썹. 광고에다가. 그죠? 이거 틀렸죠. 왜 눈썹이라고 쓰고 싶냐면, 눈곱, 눈살 때문인데, 된소리를 안 써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건데, 사실은 눈곱도 눈곱으로 또 쓰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눈곱. 틀렸습니다. 그래서 눈살을 찌푸린다. 이거 틀렸습니다. 자, 결국 여기서 된소리로 쓰는 건 썹밖에 없어요. 자, 요거는 결국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니은이죠. 즉 유성음 뒤에요. 유성음, 울림소리 뒤에 된소리가 나타나는 것은 된소리로 표기한다라는 게 어떤 경우에 그런 거죠? 한 단어인 경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한 단어인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됐죠? 자, 한 단어의 경우. 자, 그런데 이 녀석을 보시면 썹이 접미사 같은데 썹에 접미사를 쓰는 경우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눈썹은 이거 뭐 썹은 뭐 접미사 여기 말고 쓰지도 않는데 그냥 한 단어로 생각하자. 한 단어로 생각해서 니은 뒤에 된소리 났다라는 걸 생각하자. 그래서 썹으로 쓰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곱이나 살 같은 경우에는 접미사예요. 그죠? 접미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쓰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접미사나 혹은 겹쳐진 녀석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은 곱이나 살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 많이 쓰이니까 이거 접미사라고 하면 안 되고 합성어라고 해야 되죠. 합성어. 그죠? 합성어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곱 같은 거, 곱창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곱이 끼어 있다. 그죠? 곱창 먹으면서 곱이 잔뜩 들어있는 게 맛있어요. 뭐 이런 거 할 때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녀석도 합성어이기 때문에 이 녀석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된소리가 아닌 표기를 해줍니다. 무슨 말 이해되셨습니까? 자, 요거. 그래서 눈썹과 눈곱과 눈살이라는 것을 된소리로 쓰느냐 안 쓰느냐의 그 기준은 하나의 단어이냐 아니냐였어요. 그래서 요 눈썹은 하나의 단어로 보아서 니은 뒤에 된소리 써준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하나의 단어가 아니라 어근과 어근이 만난 합성어이기 때문에 곱과 살로 그대로 표기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리을 부분에 나와 있는 것은 된소리로 발음되는 어미라도 표기는 예사소리로 한다 그랬어요. 자,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의문의 경우만 뭐예요? 된소리가 나온다. 된소리 나온다. 이거 하시면 되겠어요. 의문의 경우만. 자, 무슨 얘기예요? 위에 있는 건 뭐예요? 뭐뭐 할 걸, 뭐뭐 할게, 뭐뭐 할세라, 뭐뭐 할세. 발음을 된소리로 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뭐예요? 된소리로 표기하지 않죠. 그러나 까꼬, 까까냐 전부 다 뭐죠? 쏘냐 이거 전부 다 뭐예요? 쏘냐까지 전부 다 의문 형태, 의문문으로 되어 있죠. 그죠? 의문의 어미인 경우에만 된소리 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꿈꿈치 깔때기 쩍다 빼기예요. 그죠? 자, 미음이죠. 꿈치 깔 떼기 쩍다 빼기. 자, 지금 선생님 뭐 하시는 거예요? 꿈치 깔 떼기 쩍다 빼기 이겁니다. 꿈꿈치
깔때기, 딱딱빼기. 자, 무슨 랩하는 거 같죠? 자, 이 녀석은 전부 다 된소리를 쓰는 전미사들의 세트예요. 전미사 세트. 그죠? 그래서 여기서 꿈꿈치, 깔때기, 쩍다빼기 이 녀석들이 나오면 아, 이거 원래 된소리인걸 라고 여러분들 표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심부름꾼, 때깔. 아, 때깔. 이런 거 헷갈려요. 때깔. 그거 때깔 좋은데 때깔? 때깔. 이거 아닐까? 발음은 깔이지만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얘기죠. 근데 얘는 전미사로서 깔이라는 된소리로 되어 있는 전미사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귀때기, 뒤꿈치, 이마 빼기, 그 다음에 객적다. 이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과 관련하여서 여러분들이 헷갈리기 쉬운 것들도 제가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자, 정리를 했어요. 뭘 정리했느냐? 빼기, 바기. 그죠? 곱빼기라면, 곱빼기, 짜장면 할 때 빼기. 그죠? 한 살 배기, 두 살 배기 할 때 배기. 그죠? 차돌박이, 전박이 할 때 박이. 됐습니까? 그래서 요건 뭔가가 박혀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에요. 그죠? 요건 나이, 그 정도 되는 것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건 어떤 부분 같아요. 어떤 부분. 그래서 이마 빼기, 코 빼기. 그죠? 고들 빼기. 요거 주의하셔야 되겠네요. 고들 빼기. 요거 하나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곱빼기는 뭐 우리가 많이 쓰는 거고요. 곱빼기. 짜장면 곱빼기. 그 다음 두 살 배기, 나이 배기, 공짜 배기, 대짜 배기, 진짜 배기.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 그런 나이대인 것을 쓸 때 배기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박이라는 것은 뭔가가 박혀 있다는 거죠. 박혀 있다. 그래서 차돌박이, 점이 박혀 있다. 그래서 점박이. 붙박혀 있다. 어딘가에 딱 붙어서 박혀 있다. 그래서 붙박이. 오이소박이. 오이소박이 이렇게 쓰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발음도 그렇게 하고요. 그죠? 오이소박입니다. 오이에다가 소를 박은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오이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있으면 쑥 이렇게 칼집을 넣잖아요. 아, 그 이름도 참 그지같이 그렸네요. 그죠? 오이가 이렇게 있으면, 그죠? 이렇게 스그득 칼집을 넣은 다음에 여기다가 소를 넣죠. 만두소라 그러잖아요. 만두소. 안에다가 넣는 거, 그죠? 뭐 이렇게 버무려서 집어넣는 거. 그래서 오이소박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거, 뚝배기. 자, 뚝배기냐, 뚝배기냐인데요. 당연히 배기가 되겠죠.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은 뭐냐? 요건가 보네요. 그게 아니라 얘는 그냥 한 단어예요. 그죠? 전미사가 붙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한 단어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된소리, 쌍비읍 된소리 비읍을 안 쓰나요? 당연히 뭐예요? 기역 뒤죠? 그죠? 기역의 뒤 있기 때문에 기역과 비읍 뒤에는 된소리로 발음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기역과 비읍 뒤에는 된소리로 발음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뭐한다? 그 표기를 된소리로 표기하지 않는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적다 있습니다. 적다. 자, 적다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적다로 쓰는 것도 있고 적다로 쓰는 것도 있는데 그 출발점은 아마 같을 것이다. 그런데 뭔가 수량이 부족하다, 많지 않다, 적다라는 의미가 살아있으면 적다를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맛이 적다, 맛 적다. 그러면 맛이 없다라는 거죠. 그 포인트 없다예요. 거기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교재에다 보시면 흥미나 재미가 거의 없다라고 되어 있죠. 없다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열퉁적다. 이건 잘 쓰지 않는 말이긴 합니다만, 그죠? 열퉁적다라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말이나 행동이 조심성이 없고, 그죠? 없다죠, 얘도. 없다라는 의미가 살아있을 때 적다다. 나머지 없다라는 의미가 살아있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적다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멋적다, 겸연적다, 객적다. 그러니까 맛적다 때문에 멋적다도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멋이 없다, 멋이 부족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어색하고 쑥스럽다라고 되어 있죠. 되십니까?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정리한 것은 뭐냐면 된소리 되게 다양한 경우들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그렇죠? 근데 다양한 경우들을 그냥 확인만 해보시고 많이 된소리가 되는군 하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된소리로 발음해서는 안 되는 것, 된소리로 적어서는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규칙보다는 앞에 공부하는 문법 규칙보다는 사실은 뒤에 있는 규범을 잘 정리하시는 것이 문제풀이에 있어서 성적을 얻는 데 있어서는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같이 여러분들하고 헷갈리지 않도록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린 거고요. 자, 그럼 역시 정리 노트 만드시고 문제풀이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 다 하셨습니까? 자, 문제풀이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기에 나타나는 의문 형성이 동일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것은 뭐냐? 앞길과 꽃길을 줬어요. 그렇죠? 앞길과 꽃길. 두 가지가 똑같은 걸 테니까, 앞에서는 우리가 앞길을 정리했으니까 이번엔 꽃길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1번 문제. 자, 이 녀석을 정리해보면 이게 어떻게 돼요? 대표음화 돼야 되겠죠? 이렇게 되죠? 그죠? 근데 여기 뭐가 나타난다? 된소리, 꽃길 된소리가 나타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디귿 뒤에 된소리가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죠? 자, 그럼 된소리 대기입니다. 자,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 합성어에서 다시 한번 상기해보면 합성어에서 바닷가 플러스 예사 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되는 경우. 그죠? 그래서 이 바닷가 디귿이에요. 그죠? 디귿이에요. 그죠? 거기서 여기 된소리가 만들어진 그런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과 동일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것, 동일한 걸 찾으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개가 결합을 했다. 두 개의 형태에서 어근이 결합을 했다.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바닷가가 있으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뭐예요? 갓길은 바닷가가 없네. 이거 잠깐 조금 있다가. 갓길 옷도, 그 다음에, 국밥. 그죠? 국밥. 그래서 국밥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왜요? 국이 기역. 이것 때문에 쉽게 그냥 찾을 수가 있죠. 그런데 갓길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요 시옷이 있죠. 그죠? 근데 시옷이 원래 없는 거예요. 가 플러스 길이 되었던 겁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가 플러스 길인데 이게 유성음, 즉 모음 뒤에서 된소리가 나서 뭐예요? 사이 시옷을 이렇게 넣어준 것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래서 얘와 완벽하게 동일한 상황이 아닙니다. 요거는 뒤에서 사이소리 현상을 공부하면 더 쉽게 알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옷도는 맞는 것 같은데요. 할 수 있습니다만 이 녀석은 뭐예요? 요게 조사죠. 그죠? 조사가 붙은 경우예요. 무슨 말이겠죠? 조사가 붙은 경우니까 다릅니다. 그 다음에 김밥, 선생님 김밥은 뭐예요? 그러면 김밥은 뭐예요? 얘는 뭐예요? 바닷가가 아니죠. 그래서 일단은 탈락. 됐습니까? 근데 김밥이 아니라 김밥이라고 발음을 하셔야 됩니다. 얘는 된소리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사이소리 현상의 예외이고 사이소리 현상은 예외가 있을 수밖에 없죠. 수의적인 현상이라고 했으니까. 자, 요거는 사이소리 현상을 하시면서 좀 더 쉽게 할 수 있을 거고 그냥 쉽게 여러분들은 뭘 찾았어요? 기억을 가지고 그냥 답을 찾을 수 있었죠. 자, 그 다음 2번. 다음 중 발음을 모두 옳게 적은 것에서 된소리예요. 된소리. 첫 소리엔 된소리가 나지 않죠. 그래서 과대표나 그 다음에 생라면이 아니죠. 생라면 과대표.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갈등, 리을, 한자와 한자가 결합이 될 때 리을 받침 뒤에 된소리 나오는 거 있죠? 갈등 되겠죠. 그래서 2번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 중 옳은 표기로는 묶인 거 된소리가 나면 안 되는데 된소리를 만든 얘들이에요. 이 녀석도. 그죠? 너 힘이 세다 그러면 안 돼요. 너 힘이 세다. 됐죠? 그죠? 수세미로 빡빡 닦아 아니죠? 수세미. 그죠? 이런 쑥맥을 받는 거냐? 쑥맥. 그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쭈꾸미. 쭈꾸미 아닙니다. 주꾸미. 됐죠? 그 다음에 쪽집게가 아니라 족집게.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단어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뭐냐 그랬어요. 갈등, 일시, 발전, 결과, 활보. 갈등, 일시, 발전까지 앞에 세 개는 된소리가 나죠. 근데 결과와 활보는 된소리가 나지 않죠. 무슨 말이겠죠? 그렇다면 뭐예요? 된소리 현상, 한자어의 된소리 현상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무엇을 알게 됐다는 얘기예요? 바로 디귿, 시옷, 지읒. 그죠? 디귿과 시옷과 지읒은 된소리가 되는데 된소리. 그죠? 근데 기역과 비읍. 얘는 된소리가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죠? 한자에서 리을 더하기 얘네들. 됐죠? 그거 알게 됐고요. 그 다음 5번 들어갑니다. 할 바를 하고 할 밖에. 자, 기역과 니은은 모두 된소리 현상의 예이다. 그렇죠. 둘 다 된소리가 납니다. 할 바를 할 밖에. 기역과 니은은 모두 어미의 리을 뒤에 된소리가 나타나고 있다 그랬어요. 기역과 니은은 모두 어미의 리을 뒤에 그렇습니다. 그죠? 네. 어미의 리을. 그죠? 어미의 리을.
그러니까 기역 같은 경우에는 관형사형 어미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죠? 할밖에, 미을밖에가 자체가 어미라고 얘기를 했고요. 기역은 관형사형 어미, 리을 뒤에 된소리가 나타나는 예로 끊어서 말할 때는 예사소리로 발음한다. 오케이. 맞죠? 니은은 관형사형 어미 리을 뒤에 조사 밖에가 결합된 거. 조사 밖에가 아니라 리을 밖에 전체가 얘는 그냥 어미라고 그랬어요. 그죠? 자, 그거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잘못 설명된 거죠. 자, 6번 가겠습니다. 거꾸로, 깍두기, 법석, 납작하다, 국수. 된소리가 나더라도 된소리를 표기하지 않는 건 뭐라 그랬죠? 한 단어 안에서요. 기역, 비읍 뒤에 나오는 된소리는 된소리를 표기하지 않는다 그랬죠? 됐습니까? 됐죠. 근데 거꾸로 같은 경우는 뭐예요? 거꾸로. 뭐예요, 이거? 받침이 기역, 비읍 아니죠? 그쵸? 울림소리 뒤에 된소리는 된소리를 표기하는 거죠. 됐어요. 그죠? 근데 깍두기, 법석, 납작, 국수. 얘네들은 전부 다 뭐죠? 기역과 비읍 뒤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된소리를 표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고요. 자, 주의하자 그랬죠? 눈썹이고 눈곱, 눈살입니다. 됐습니까? 눈썹. 눈썹은 하나의 단어로 본다고 얘기했고요. 눈곱과 눈살은 하나의 단어로 보지는 않는다 그랬습니다. 합성어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8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대화가 나왔어요. 산에 갈, 뭐예요? 뭘로 해요? 껄이냐, 거리냐 그랬어요. 갈 걸. 의문만 된소리라고 했으니까 얘는 의문은 아니니까. 그죠? 걸이 돼야 되겠죠? 그러게, 비옷이라도 입고 갈, 뭐예요? 뭐예요? 자, 의문문이죠? 의문문이 있으니까 갈까냐, 의문문에는 된소리 한다 그랬죠? 까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까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엄마는 네가 감기 걸릴, 세라, 뭐예요? 얘는 의문 아니죠? 그러니까 뭐예요? 세라. 됐죠? 자, 그 다음에 안 보내주실 의문 아니죠? 거야. 걸까세라, 그렇죠? 걸까세라. 4번이 정답이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마 빼기. 이건 전부 다 빼기라고 되어 있네요. 이마 빼기. 이마 빼기는 아니죠? 이마 빼기고요. 진짜 빼기. 됐죠? 그 다음에 차돌이 박혀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차돌박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중표기가 옳지 않은 건 뭐냐 그랬어요. 적다와 적다.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예요? 맛이 없다. 맛 적다 그랬죠? 그러나 좀 쑥스러운 거 이거는 적다의 의미가 사라졌으니까 멋적다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열퉁 적다 그랬죠? 열퉁 적다. 이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객적다 당연히 적다로 적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없다, 부족하다. 자, 그런 의미일 때 적다 쓰는 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공부한 것은 된소리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을 공부했어요. 된소리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을 공부했고 남은 것은 합성 명사에서 만들어지는 된소리, 바로 사이소리 현상만 정리하시면 된소리에 대해서 우리는 전부 다, 그죠? 뭔가 이렇게 결합되면서 생기는, 그죠? 형태소가 결합되면서 생기는 된소리. 그리고 한 단어에서 생기는 된소리. 모든 것을 다 정리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고요. 자, 마무리 정리. 좀 헷갈리는 게 많으니까 서로 뒤섞이지 않도록, 그죠? 뒤섞이지 않도록 각자 좀 정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을 통해서 의문에 대해서는 거의 끝이 날 겁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